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1월 14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대단히 좋습니다. 이제 최근 글로벌 시장 전체가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준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요. 우리 반도체 업종 이쪽이 이제 바닥을 찍은 거 아닌가 이런 그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서서히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윤 대통령이 공매도 관련해서 제도가 완전히 개선되기 전까지는 공매도를 금지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선거를 의식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요. 그동안에 공매도 관련해서 개인들이 어찌 보면 이제 수건 사업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개인들이 불만이 많았던 부분인데 오늘 이제 완전히 그게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전체 보면은요, 거래소가요, 1.23% 올랐습니다. 2433포인트. 코스닥이 2.55% 올랐습니다. 794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그동안에 조금 더 약했다가 오늘은 코스닥이 거래소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힘, 에너지를 보여주는 거래 대금을 이렇게 보면요. 거래소 쪽을 보면 오늘 또 6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5조, 어제는 5조 9천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3, 4일간 5조, 6조, 7조 거래 대금이 강세장 대비했을 때 한 3분의 1, 이 정도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저번에 공매도 금지한다고 했던 날 15조까지 거래 대금이 이렇게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6조 2천억이니까 한 3분의 1 수준이죠. 시장의 힘이 아직은 약하다.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이제 또 어떤 거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 그러면요. 거래 바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래 바닥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팔 사람, 살 사람들이 이미 이제 매매를 다 하고 나서 거래가 좀 뜸해지는 국면. 그러니까 이제 거래 바닥이라는 얘기를 좀 긍정적으로 해석한 그런 평가인데요. 지금 이제 거래가 6조 2천억은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급매물, 악성 매물, 예를 들어 신용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또 손절매라든가 이런 물량들이 그동안에 급락하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소화가 된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많지 않고 시장의 수급이 많이 좋아지면서 거래가 좀 뜸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거래 바닥이라는 것도 주가 바닥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은 지금 5조 8천억입니다. 어제도 이제 6조 단위였는데 그래도 코스닥 시장 규모로 봤을 때 5조 8천억이면 거래소보다는 조금 더 낫지만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강세장일 때 11조까지 이렇게 갔다가 반토막 수준이죠. 그러니까 거래가 뜸하다. 아마 관망세가 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팔자 매물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소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거래 바닥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도 이제 바닥권에서 보여지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거래소 일봉 그래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요 8월 1일 2668포인트였습니다. 3개월 지난 10월 31일 연날 2273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400포인트가 빠지는 장이었습니다. 굉장히 낙폭이 컸던 시장이었죠. 아마 평균적으로 이때 개인 투자자들이 계좌 아마 잔고 보시면 한 20, 30%씩은 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하락은 이렇게 많이 빠지는 장에서는 불가피했다.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바닥을 찍고 지금 강하게 이렇게 턴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이렇게 강했지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좋은 종목을 잡아서 그동안에 손해난 거를 이렇게 회복을 하는 요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손해난 것에 연연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시장은 손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또 잘만 하면 수익이 또 많이 날 수도 있고 주식시장이 그게 특징이거든요. 다른 분야하고 틀립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좋은 종목을 잘 골라 이렇게 잡으면 금방 회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빠진 것에 연연하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요거 제가 이제 일봉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주봉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때 이제 코로나 국면입니다. 이때 2020년 3월 달에 이때 공매도가 금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 금지가 됐다가 그 다음에 초까지 또 2차로 이렇게 공매도가 금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물론 이게 시장이 이렇게 좋았던 거는 저금리, 돈이 많이 풀리면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수급 면에서 우리가 공매도를 거의 한 1년 동안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여기서 보면요. 1400포인트에서 2200 넘게 이렇게 올랐고요. 또 2200에서 한 3200까지 단숨에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돈이 많이 풀린 그런 것도 가장 그 큰 원인이지만 공매도를 두 번에 걸쳐서 1년 동안 못하게 한 것도 수급 측면에서 굉장히 시장을 이렇게 급등시킨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시장이 코로나 국면같이 1400포인트까지 이렇게 급락을 한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400포인트 지금 빠져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공매도를 금지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수급 면에서도 이번 시장은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래프 본 김에요. 제가 월봉 자주 이렇게 보여드렸었죠. 아마 보신 분도 많을 거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요게 2007년부터요. 이렇게 추세 하단을 한 15년 동안 이게 이제 월봉입니다. 이 봉 하나가 한 달입니다. 이렇게 그어보면 15년 동안 요 추세 하단에서는 단단하게 이렇게 지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도 이렇게 보시면 요 지지선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이번 시장은 요 월봉 지지선에서는 지지가 될 것이다. 이유는 한 15년 동안 단단하게 이렇게 검증이 된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별한 어떤 큰 악재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때 코로나 때 이렇게 지지선이 한번 무너졌고요. 그랬다가 1000포인트 넘게 이렇게 올랐고 이때가 금융위기 때인데 이때도 지지선이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을 했었죠. 그 외에 다른 해에는 한 15년 동안 꾸준히 이 바닥이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 시장은 정확하게 바닥권에 진입한 것으로 본다. 주식을 두려움 없이 좀 사도 되겠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봤을 때 바닥은 확실하게 이렇게 좀 탈피한 그런 모습이죠. 여기가 이렇게 2200포인트가 바닥이라고 봤을 때 지금 2400까지 이렇게 상당폭 반등해 줬습니다. 우리 시장만 아니고 미국 시장도 지금 모습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흐름 이런 것도 우리한테 영향이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공매도 이제 금지 또 반도체 경기가 3분기에 바닥을 찍는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바닥권을 인식시켜주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오늘 특징은 기관들이 거래소에서 한 6,250억 매수했습니다. 아마 금년 들어서 가장 많이 산 것 같아요. 이 중에 이제 삼성전자를 200만 주 넘게 샀습니다. 기관이.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상당히 많이 지금 사고 있는데요. 기관이 뒤늦게 삼성전자 쪽으로 반도체를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2,800억 매수 우회한 것도 눈에 띕니다.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많이 팔았었는데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고 기관은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골고루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근데 양으로 봤을 때 6,200억을 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바닥 인식이 좀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48조 1000억입니다. 고객개탁금이요. 그래서 최근에 며칠은 이렇게 44조까지 갔다가 좀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지만 전체 이렇게 추세로 보면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고객개탁금이 뒤늦게 돈들이 이렇게 조금 빠져나갔다. 항상 바닥권에서 보이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융자 같은 경우도 20조가 넘었다가요. 지금 17조까지 이렇게 빠졌는데 이런 것들도 악성 매물, 이제 담보미달이라든가 또 급매물 이런 것들이 많이 털렸다고 보이죠.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들 물량이 많이 털렸는데
이런 것도 바닥권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털리고 나면 그 물량들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받아서 바닥에서 이렇게 강하게 올리는데요. 이번에도 정확하게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금 같은 경우도 보면 9,810억인데요. 굉장히 높은 수치죠. 최근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요, 미수금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프로 보셔도 이렇게 많죠. 1조 가까이 되는데 최근 며칠간은 시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요. 아마 미수하신 분들이 그런대로 수익이 좀 좋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신용이 안 돼서 미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거나 미수하신 분들이 오랜만에 좀 이렇게 단타로 좀 이렇게 재미 좀 본 시장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어제는 보합 수준에서 끝났지만요. 다우를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그려드리죠. 요 추세, 요 상단,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 저항선을 아주 힘있게 이렇게 뚫어줬다는 얘기죠. 굉장히 경사도 급하게 이렇게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이 그동안에 한 3, 4개월 이렇게 좋지 않다가 최근에 아주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미국 시장이 힘있게 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는 이 시장을 좀 따라갈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마이너스 0.2%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앞에 고점을 이렇게 힘있게 뚫고 아주 경사가 급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 비슷하죠. 니케이 일본 시장 오늘 0.3% 올라줬습니다. 우리 시장보다 더 좋아요 모양이. 미국하고 비슷합니다. 대만 0.45%. 대만이 이렇게 좋습니다. 반도체 주식들이 최근에 이렇게 강하면서 대만 시장은 우리 시장보다 훨씬 모양이 좋다. 독일, 프랑스 다 마찬가지죠. 미국 시장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상해 0.2%. 상해도 뭐 전체의 흐름은 좋지가 않지만 바닥에서는 이렇게 조금 올라주는 그런 맛이 있죠. 항생, 홍콩 지수 여전히 이렇게 좋지 않은데 바닥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빠지지 않고 좀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요, 테슬라가 4.2% 올라줬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반등을 해주는데요. 요게 오늘 우리 배터리 주들 이쪽에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볼만한 게 엔비디아 모양 이렇습니다. 괜찮죠? 반도체 주식들이 다 좋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봤을 때 굉장히 야무지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전체 시장을 봤을 때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을 좀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 그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우상향하면서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종목은요. 전체 종목이 다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제 눈에 이렇게 띄었던 종목은요. 그동안에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던 덴티움 오늘 7.6%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이 다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탄력이 좋았고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덴티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3분기 실적은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저조했습니다. 그렇지만 4분기부터는 다시 상당폭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영업이익만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2020년에 396억, 21년에 699억, 2022년 작년에 1257억, 금년에 1258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지만요. 한 2년 전 대비하면 한 3배, 4배 정도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이렇게 성장세가 아주 가파른 그런 종목이다. 실적주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고 그러면 좀 들어가도 되지 않나. 바닥에서 사보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아마 제가 이 바닥권에서부터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사신 분은 아마 수익이 지금 꽤 났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안 가지고 계시다고 그래도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그렇게 부담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만원 밑으로 이렇게 깨졌다가 18만원까지 갔던 주식인데 다시 이렇게 10만원 밑으로 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반등세가 강한 종목 중에서도 덴티움이 가장 이렇게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 봐도 18만 원에서 지금 12만 원이니까요. 근 한 30% 정도 조정을 받아 있는 가격대거든요. 3분기 실적이 약간 기대치에는 좀 미흡했다고는 하지만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작년 대비했을 때 한 30% 넘게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덴티움은 최근에 증권사들에서 리포트를 가장 많이 이렇게 발표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한결같이 중국 이쪽에서 아직도 성장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중국은 지금 임플란트 시장으로 봤을 때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매출 50%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 덴티움은 앞으로도 성장세가 꾸준할 것이다. 이번에 전체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서 조정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7.6%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쫓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일이라도 혹시 조정폭이 좀 크다고 그러면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한번 버텨봐야죠. 앞에 18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지금 12만 원이라고 그러면 지금은 팔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CS 윈드.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락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가지신 분들한테 제가 좀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CS 윈드가 어떤 특징이 있냐고 그러면요. 이게 이제 신용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데 안 털리고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대표 종목이었는데요. 최근에 한 3, 4일 동안 오히려 신용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85만 주에서 96만 주까지 오히려 신용이 한 10만 주 정도 더 늘었어요. 안 그래도 신용이 많이 걸려 있는 종목인데요. 신용이 이렇게 많이 걸려 있는 종목치고 또 급락 이게 하락폭이 가장 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89,000원에서 지금 47,000원까지 와 있는데 보통 주식 같으면은 지금 신용이 아마 절반 이상을 이렇게 털렸을 걸로 담보 미달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종목은 기대감이 그만큼 높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신용이 털리지 않고 오히려 10만 주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CS 윈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저는 그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팔지 말고 버텨보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며칠간 좋지 않다가 오늘 한 5.3%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데요. 지금까지 버티신 분이라고 그러면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버텨보자. 최근에 CS 윈드 관련해서는 유진투자증권을 비롯해서 대여섯 군데 증권사들이 강하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도 예전에는 한 10만 원, 14만 원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최근에는 7만 원에서 한 9만 원대 이렇게 목표가 제시하면서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진 데는 CS 윈드 이 기업 내용이라기보다는 글로벌 이 풍력 기업들이 고금리 기조에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런 것들이 CS 윈드에 좀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트럼프가 지금 다시 재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트럼프는 아무래도 기존의 그 석유 쪽이죠. 신재생 이쪽으로는 아무래도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다 고려하더라도요, CS 윈드는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특히나 그동안에 해외에 투자해 놓은 것들이 금년에는 이제 실적으로 이렇게 가시화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제쳐놓더라도 주가가 지금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래서 한 사볼 만한 때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버텨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기관이나 외인들이 아주 강하게 좀 들어올 만한 시점에서도 안 들어온 이유 중에 가장 큰 게요. 개인들이 신용으로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 좋은 일 안 시키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이 CS 윈드는 실적은 반드시 보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그래서 좀 지금 힘들더라도 좀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제 단골도 종목 SPG 설명을 하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그래프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했을 때 많이 줄었다 그래가지고 분기 실적 때문에 한 며칠간 이렇게 쭉 빠졌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SPG는 연 실적으로 보자. 연으로 따졌을 때 200억 넘게 여전히 실적이 좋다. 로봇 관련주들이 다들 적자 기조라고 그러면 SPG만 아주 독점적으로
실적이 200억을 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SPG는 좀 따로 봐야 된다. 그래프 이렇게 보면 요게 지금 바닥권이거든요. 바닥권에서 오늘 이렇게 강하게 양봉이 나면서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좀 기다려 볼 만하고요. 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로보틱 관련 중에서도 가장 좀 저평가된 거 아닌가.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SPG는 이때 이제 44,000원까지 갔는데 지금 29,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폭 반등해 줄 가능성이 높다. 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로봇주를 지금까지 안 하셨다고 그러면 이왕이면 SPG를 사시는 게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SPG는 제가 1년 넘게 이렇게 10,000원 이하에서부터 꾸준히 추천을 해서 44,000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요 근방에서 수익률을 많이 내고 파셨던 분들이 아직 안 사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이번에 좀 다시 들어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가지고 계시면 로봇주는 또 나중에 또 큰 수익을 낼 만한 그런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KH바텍도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는 종목인데요. KH바텍 실적주라고 그랬죠. 폴더블폰 관련해서 힌지, 삼성에 지금 90% 이상 납품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판매량이나 판매가가 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실적이 대폭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작년 325억 영업이익인데요. 금년에 411억이 날 것으로, 특히나 이제 4분기 실적이 가장 항상 좋았다 이랬을 때 3분기에 실적이 조금 저조했다 그래서 주가가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이렇게 행보하고 있는데 실적주다. 앞으로 KH바텍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랬는데 그래프 모양이 바닥을 이렇게 확실하게 다지고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가격으로 봤을 때 대단히 매력적인 그런 가격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걱정 없는 주식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KH바텍도 같이 이렇게 곁들여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도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어쨌든 반도체 쪽이요. 이제 금년 한 3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내년에는 많이 좋아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연 지금 영업이익이 한 10조가 안 되죠. 7조 정도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매년 한 50조 가까이 됐던 회사가 7조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장에 가장 영향이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한 3, 40조 될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반도체 쪽이 이제는 좀 한 4분기부터는 좀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분기 단위로 했을 때도 한 1, 2조 정도씩 이렇게 적자가 나면서 연으로 따지면 8조가 넘게 적자가 났는데요.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흑자 기조로 돌아설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HBM 관련해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입니다. 극단적인 얘기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추월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만큼 SK 하이닉스가 이번 HBM 관련해서 상당히 뭔가를 좀 보여준 그런 기업이 아닌가. 지금까지는 적자였지만 내년에 흑자로 전환한다고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가 돌아선다고 그러면요. 우리 전체 지금 거래소 시총 이렇게 따졌을 때 지금 영업이익이요. 한 200조 조금 넘거든요. 작년 대비했을 때 금년이 한 3, 40% 줄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반도체가 지금 좋아진다고 그러면요. 얼른 계산해도 한 3, 40조 정도는 내년에 좀 좋아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따졌을 때요. 그래서 내년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체 코스피로 봤을 때도 반도체가 좋아진다고 그러면 그만큼이 시장에 이렇게 좀 반영이 될 것이다. 아마 외국인들이 최근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이렇게 많이 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내년을 대비한 이렇게 선취매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를 나쁘게 보면 안 된다. 반도체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외에도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HBM 관련해서 TC본도 이게 핵심입니다. SK에 납품하죠. 삼성전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한미 반도체는 최근에 이렇게 좀 조정은 받았지만 꾸준히 상승할 만한 그런 주식이다. 주목하자.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키지 관련해서 가장
주목이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여전히 주목할 주식이다. 원익 IPS, 장비 대표주죠. 주성 엔지니어링, 다들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관련 주식들 중에서는 좀 눈여겨봐야 될 대표 종목들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좋지만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동안에 여러 종목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돌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월봉 이렇게 시작하면서 보여드렸죠. 아마 앞부분 안 보신 분들 혹시 기억 못 하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월봉을 그어보면 15년 동안 이 지지선이 확실한 지지선이었다. 이번에도 이 지지선에서 이렇게 반등이 되고 있다. 바닥은 지금 확인시켜준 시장이기 때문에요. 시장을 나쁘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씀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프가 아주 급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공매도 이게 금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매도 금지했던 선례가 지금 이번까지 포함해서 4번인데 이때 코로나 국면에서 1번, 2번 이때 이제 유동성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 볼 수도 있지만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수급에서 많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14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공매도 금지 한 1년 한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코로나 국면같이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3개월 동안에 4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이번 시장도 굉장히 크게 빠진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공매도 금지가 나왔는데 제도가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는 공매도를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수급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바닥 인식, 글로벌 시장 좋아지는 거,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하면서 수급이 많이 좋아지는 거,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바닥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지표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어느 정도는 좀 믿고 과감하게 좋은 종목들은 베팅해도 된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그런 종목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도 주가는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사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얘기죠. 그런 거 감안해서 좀 적극적으로 매매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